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4일 어느덧 또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삶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제임스 랭스턴. 네, 어제 감사 스마일이 혼란의 부동산 돌파 전략 세미나, 스마트큐브 경제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불용님과 레오님, 아기곰님 강의를 갖다가 어제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빠숑님을 좀 먼저 가서 뵈려고 집에서 10시에 출발했는데 집에 오니까 되돌아오니까 10시였습니다. 거의 한 꼬박 12시간을 갖다가 밖에서 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원래는 이승민 대표님하고 남수란 대표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이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승민 대표님 개인적인 집안 일정이 하나 있어서 남수란 대표님하고 또 제가 또 빨리 가서 젤로 앞에 두 번째 정중앙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 혼돈의 부동산 돌파 전략, 이 불용님과 레오님, 아기곰님, 정말, 제가 어떠한 강의보다, 정말, 찐 감동을 받았고, 제 감스님들께만이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멤버십에 제가, 파트별로 지금 나눠서 할까 지금 고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1시부터 강의를 했는데, 저녁 7시에 마쳤습니다. 저녁 7시에. 와, 너무너무 정말 찐 강의였다는 말씀 드리고, 이 세 분의 강의를 갖다가 한 자리에 들을 수 있었던 이 기회를 주셨던 빠숑님께 스마트 큐브 만세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올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정말 이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멋진 강의를 해주셨고, 불용님과 레오님, 아기곰님 각각 파트는 다 달라가지고, 또 불용님께서 이제 전세시장, 올 하반기 전세시장을 갖다 주목하면서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레오님은 대출을 정말 잘 활용하면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대출 안 하고 지금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대출은 신의 축복이고 선택받은 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꼭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꼭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아기곰님은 제가 아기곰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도 제가 한 5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깊어지고 넓어졌는데, 실제로 아기곰님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대로 지금 가고 계시고, 일단은 지금 향후 3년간 부동산 시장은 정말 지금 이 6월 말부터 이제 7월이 사이가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말 그대로 여기가 유료 강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어찌됐든 간에 멤버십에다가 조금 더 제가 가서 느꼈던 거,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갖다 이야기해 주셨는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많이 전해지는 말이고 자주 듣던 말이지만, 투자는 승리의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는 말을 그냥 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 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일단은 투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 투자를 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만의 인사이트,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사 스마일이 아침마다 목이 터져라 20분 동안 30분 동안 이야기를 해봤자, 정말 신기한 거는 본인이 아는 만큼, 딱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6시간 강의가 제가 지금까지 어떠한 강의를 갖다가 들었던 강의보다 최고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세 분의 강의를 갖다가 한 자리에서 또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정말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 그리고 빠숑님이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불용님과 레오님, 그리고 아기곰님은 실제로 뵌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여러 매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유튜브에서 뵌 건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뵌 건 처음이었는데,
떨리기도 하고,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정말 잘 전망을 해주시고 이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키워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도 부족하지만 이분들의 그 딜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득이의 끄적거림, 네, 대세 상승장의 초입에 마주서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주제를 갖다가 택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에 뭐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 분들도 한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40%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 하락론자들도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어떤 손님을 만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도 내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전세하고 매매가 딱 붙어 있지 않을 거냐라고 저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분은 전세를 구하러 오신 분이다 보니까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해서 제가 말을 중단했는데, 제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쭉 보면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 5년 6년 올랐다가 잠깐 한 1, 2년 떨어졌다가 5년 6년 올랐다가 1, 2년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결국은 다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내 집 마련을 했었다고 하면 정말 지금보다는 정말 착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했을 거고, 지금 또 내 집 마련을 갖다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10년 후보다는 분명히 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직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흔들림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께 오늘 꼭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 방송을 저는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시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고양시가 아니라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더 많이 시청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세 상승의 초입에 맞서서 현득이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궁금한 건 단 하나, 이제 대세 상승장의 초입인가, 이것이 궁금할 겁니다. 지금 사서 기다렸다가 팔면 되는데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기공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2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집을 파시면 되고, 나는 2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사시면 됩니다. 집이라는 게 지금 팔았다가 당장 내일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처럼 단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2년은 보유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도 뺄 수가 있고 양도 차익이라든지 비과세 혜택도 받다 보니까 최소 2년을 갖다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올 하반기보다 내년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레오님도 하셨고 부룡님도 하셨고 아기곰님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왜곡된 전세가이다.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폭등한 전세가로 강제 역전세를 갖다 경험을 했었고, 또 2023년에 왜곡된 통화정책으로 해서 많은 매가가 폭락을 했고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전세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세 상승장의 초입에 들어서기에는 전세가율이 정말 낮다, 상승장 초입이라고 말하기에는 22년 하락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짧다. 간혹 데이터만 보고 수급만 보는 인플루언서들이 2022년과 08년도 같은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많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와 지금은 금리, 환율, 미분양 등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차 조정 강세에서도 전고점 대비 낙폭이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0% 안팎이었고 역대급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2년 반 정도만에 지금 전고점을 회복했고, 또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다른 게 서울만 그렇지 부산, 대구는 안 그랬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에게는, 당시에는 부산, 대구 등 지방은 서울 대비 너무나 쌌고 전세 가격도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08년도와 그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님과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했죠. 빌라를 갖다가 말 그대로 이제 씨를 좀 말려주셨고, 또 레고랜드발 PF 2기로 인해 가지고 오피스텔도 지금 많이 지금 공급을 갖다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의 끝자락에서 시장을 바라보니까 유럽과 캐나다에서 금리 인하 소식도 들려오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금리를 갖다 인하를 하겠다라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께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9월 아니면 12월 둘 중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시중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3%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년 전에 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 또 2년 전에 비해서는 2% 이상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정말 계속적으로 3월, 4월, 5월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6천 건의 거래가 지금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마 6월달 시거래는 아마 7월 말에 종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지금은 앞서서 뭐 제가 아기곰님이라든지 부룡님이라든지 레오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 아닌 상승장에서 거대한 변수로 인해서 눌렀던 구간으로 이제 상승장의 막바지로 가는 구간, 즉 수도권 외곽지의 전세가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급등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러한 유동성과 비교적 저렴한 지방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변곡점의 그런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래서 6월과 7월이 서울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장을 갖다가 보다가 아마 7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아마 변곡점이 올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또 전세가율이 또 높은 지역, 그러면서 매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지금 내 집 마련으로 택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 수도권은 두말하면 또 잔소리고요. 공급 없는 지방 역시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현덕이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고양시를 예를 들면 고양시에 내년까지 주택 공급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저에게 최근에 정말 많은 문의가 많이 오고, 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본청약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장안카이브 유발화를 갖다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운정 A45블록을 갖다 선택해야 될 것인지 정말 고민스러운 요즘을 갖다가 맞이할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종잣돈이 없고 아직까지 조금 더 미련이 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죠. 그런데 창릉 3기 신도시가 창릉 천마을 S5, S6, 그 다음에 A4 신혼희망타운은 아마 올 하반기에 어찌됐든 간에 천마을 착공은 들어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년을 갖다 기다린다라고 하면 기다려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도 3기 신도시가 빨리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마냥 희망 고문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쩌다가 다주택자들이 지방 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짧은 시간 줄 것이니까 지켜보셔가지고 탈출하시고요. 실거주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부라인, 지방대장 전고점 70%대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현득이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잠시만요. 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 중에 강북 쪽에 거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다산, 구리, 별내 이쪽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파주, 운정역, 역세권, 그 다음에 고양시는 특히 덕양구, 그리고 신축 아파트, 이번에 뭐 장안카이브 이보라 같은 경우는 84는 경쟁이 엄청 치열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99까지는 저는 당장 완판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도 상당히 좋은 내 집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방보다는 물론 경부라인, 그 다음에 한강 이남을 갖다가 더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가 직장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한강 이남보다는 강북 쪽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 생활 거주를 갖다 이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이쪽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파주시 운정역, GTX-A 운정역 들어가는 지역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지만 저 또한 6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올 하반기에 그리고 또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감을 잡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감스님들께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